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항상 남는 게 빨대입니다. 이 빨대를 방치하거나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죠. 특히 이 플라스틱 성분은 사라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 오염의 심각한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이렇게 버리면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우리가 재활용하면은 또 똑똑한 효자가 될 수 있는 이 버리면 안 되는 빨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욱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에서 수고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미세먼지가 심해 보이네요. 네, 화면으로만 봐도 이 정도면 이 바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요. 뿌연 잿빛 하늘을 보고 있자니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저는 날씨를 전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었는데요. 이 목 안은 칼칼거리기까지 하고요. 두 눈은 따끔거린 지 오래입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5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기준치의 무려 5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출근길 식약처 인증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고요. 그 외 충남과 전북, 울산 등 많은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낮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어제보다 공기질이 더 악화될 텐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외 지역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점차 흩어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뒤엉켜 하늘은 종일 뿌옇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7도, 안동 8도, 대구 10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수요일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4만4이라는 신조어가 대두될 만큼 요즘에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요, 이 미끈거리는 점액질 성분 안긴산이 기관지에 달라붙은 유해물질을 제거해주고요. 또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기관지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이죠. 고등어 같은 경우는 폐질환 개선에 으뜸이라고 하니까요. 다양하게 섭취하셔서 호흡기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미세먼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수도권에 올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날씨 예보에서 보셨듯이요. 오늘은 아마 연초 이후에 가장 나쁜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어제 오후 일찌감치 오늘도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렇게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이 기록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작년에 1월, 3월 이후에 이제 올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고 어제도 굉장히 나빴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보여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상저감 조치는 언제 발령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요. 일단 오후 기준으로 해서 오후 4시까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그 다음 날 역시도 또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날이죠. 오후 4시 이후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사이즈를 들으면 잘 개념이 안 오잖아요. 네. 가령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크로미터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2.5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하는데 이 2.5 마이크로미터가 어떻게 개념을 잘 표시되냐?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그거보다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니까 너무나 작겠죠. 머리카락도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2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미세먼지에는 뭐 유황, 질산염,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게 사이즈, 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혈관 속에 빠르게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심뇌혈관 질환 요즘엔 뇌까지 저기 침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공포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차량 2부제입니다. 이걸 이제 종종 헷갈려서 뭐 끝자리 수로 생각하시는데요. 비상 저감 조치가 오면 홀짝제, 홀짝이죠, 예, 홀짝. 2부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경유 차량, 특히 노후 경유 차량은 아예 통제가 불가능하고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아마 본인 차주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운행 제한하는 것들을 따르셔야 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10만 원.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탓이 우리나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 때문이다. 예, 우리나라 서울, 네. 서울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있긴 하네요. 네. 네. 이게 이제 단기, 중기로 나눠봐야 될 네네네. 텐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펼쳐진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거의 중국의 영향이 80% 이상, 네네. 9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고기압이 머물러 있으면서 저렇게 대류가 돌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공기가 계속 멈춰 있겠죠. 그래서 실은 요번 같은 경우에는 86%가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네. 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영향이 한 40%에서 50%. 또 그러니까 국내 반 정도는 차지하네요. 예, 어쨌거나. 반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뭐 중국을 막을 수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노력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이 문제거든요. 네. 좀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오늘 하루는 야외 활동, 이제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죠. 특히 어르신들은요. 하지만 이제 네네. 부득불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거 아무 마스크나 쓰시면 안 되고요. 저 코리안 필터 KF 마크가 있어야 되겠고 차단율도 80%부터 90%까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0%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호흡 능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아껴 쓰신다고 저 재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안 되죠. 일단은 1회입니다. 한번 쓰시면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화면 속에 자꾸만 저 앞부분을 만지거든요. 마스크 쓸 때. 근데 앞부분이라든가 그 안쪽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에도 사용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어린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집안에서만 키울 수도 없고 네. 놀이터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참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제 찬바람이 밀어와서 중국에 버티고 있는 저 고기압을 밀어내야 되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1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의 찬 기온 이게 뭐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1월 내내 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린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련 사항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번 주에 국세청 연말정산 네. 이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이제 오픈이 되면 뭐냐면 우리가 썼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또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에 딱딱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내가 여기서 추가할 것이 뭔가 전략을 세우시면 이제 앞으로 연말정산에 있어서 13월에 월급, 보너스를 좀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저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현황을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새로 바뀌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서비, 공연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로 체크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국세청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가령 이제 안경을 구입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의료용으로 했을 때는 의료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 구입 비용 같은 거는 본인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되고 중고생 같은 경우에 교복 구입 비용 저 교육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카드, 신용카드에서 저거를 국세청이 구분은 아직까지 안 된다. 못합니다. 본인이 챙겨야 되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비용. 태권도 다녔다. 취학 전입니다. 네. 초등학교 이상은 안 되고 네.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 학원 비용 같은 경우도 다 소득공제가 추가로 됩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기부금, 특히 이제 벤처기업, 투자기업 신탁 저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못 챙겨줘요. 본인이 따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됩니다. 네. 자, 영수증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 것대로 이제 영수증은 꼭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런 부분은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자기공제를 받는 거니까 꼼꼼하게 직접 챙길 수 있을 챙겨야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네. 신용카드 공제를 어느 쪽에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요? 그렇죠.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 부부 중에서 연봉이 더 많은 쪽으로 다 몰아야 밀어주면은 돼요? 되겠죠. 왜냐하면 연봉이 많으면 공제액이 크면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도 클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원칙이고 세부 사항에 따라 좀 전략을 짜야 됩니다. 네네. 가령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 대비 3%가 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이제 착착착 이게 가산이 되거든요. 세액공제가 네네네. 15%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에다 먼저 몰아주고 빠르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그분이 뭐 그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받는 것이 좋다. 즉 의료비는 적은 쪽으로 몰아줘라라고 하고 이제 부부 중에서 신용카드를 안 쓰는 알뜰살뜰 부부가 있어요. 예.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예. 연봉의 20%, 25% 이상 사용액부터 공제가 들어가니까 네네. 일단은 꽤 써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봉이 저렇게 알뜰살뜰 부분은 연봉이 적은 쪽으로 신용카드 쪽을 쭉 밀어주면 연봉의 25% 사용이 빠르게 도달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또 낮은 쪽으로 몰아줄 수가 있고. 이거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나요? 예? 본인이 계산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뮬레이션 가능합니까? 근데 부부가 아니 가능하죠. 왜냐면 앞서 말한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미리. 모든 사람 내가 썼던 신용카드액이 딱 거기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디지털 시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서 13월 월급 예, 예.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사실 현금이나 아니면은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하시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꼼꼼하게 잘 비교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뭐 한동안 부동산 열풍 뜨거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서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뭐 집값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게 들어오는데요. 무려 9.13 대책 이후에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 뭐 평가 액수입니다. 3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거래 절벽 때문이라고 하죠. 관련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최고 18억 5천만 원까지 올랐던 전용 면적 76.8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15억 원대 선으로 3억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20억 원을 웃돌았던 84.4제곱미터 급매물도 17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인근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일단 뭐,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좀. 한 부동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63조 866억 원으로 두 달 만에 3조 5천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구는 10월 고점 대비 3조 6천억여 원 감소해 서울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으로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입니다.
집값 조정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다 보니까 약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2017년 말과 비교하면 아직 20조 원가량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부 기자 조은별입니다. 네,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애설 휩싸인 동갑내기 스타입니다. 동갑내기 스타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 누구 얘기죠? 네, 바로 82년생 동갑내기 스타죠. 배우 현빈 씨, 그리고 손예진 씨 이야기인데요. 네.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협상에서 아주 찰떡호흡을 보여준 배우들인데 네네. 지난 9일 미국에서 동반 여행 중이라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열애설이 제기됐습니다. 아하. 네, 아주 화제의 두 인물의 열애설이네요. 이 동반 여행 목격담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었어요. 네. 두 분이 미국 LA에서 함께 여행 중이다. 그리고 한 골프장에 있었는데 좀 다정하게 보였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두 분이 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남선녀다 보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호기심 네네. 어린 시선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애설로까지 번지게 됐는데요. 네네. 현재 문제의 그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뭐 두 사람은 워낙 진짜 선남선녀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네. 매력적이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중들의 관심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저도 참 기대를 했는데 예. 두 사람의 이 설레는 열애설 그리고 미국 동반 여행설은 결국 사실 무근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소속사에서 아주 발빠르게 사실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일단 현빈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현빈이 해외 일정차 미국에 나간 것은 맞지만 손예진과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라는 말이 아주 강조를 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손예진 씨의 소속사 관계자 역시도 원래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혼자 여행을 잘 다녀서 지금도 혼자 여행 중이다. 그리고 손예진 씨의 부모님은 미국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 계신다라고 사실 무근임을 밝혔는데요. 일단 같이 식사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럼 손예진 씨가 미국을 가서 혼자 여행을 했는데 누군가와 식사를 했고 그 앞에 있던 사람이 현빈 씨를 닮은 사람이었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누군가가 봤으니까 사진이나 좀 찍어놓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 댓글이 굉장히 네티즌들이 응원해주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두 분이 부인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네티즌들 보면은 이거 너무 빨리 부인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이 잘 되면은 우리가 뭐 축하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아쉽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분 사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또 송중기, 송혜교 커플. 송송 커플. 네, 이 송송 커플이 예전에 뭐 인도네시아 여행 함께 맞아요. 가서 이제 그 모습이 목격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손예진 씨 소속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 있다가 이제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혹시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약간 뭐 이런 의심 어린 시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강력한 부인은 결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두 분 잘 되면 축하할 준비 다 마쳤다. 뭐 선남 선녀다.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거 워낙 잘 어울리니까. 저도 이제 결혼식 사회를 한 500번 이상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혼식에 나오는 커플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사회를 보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뿌듯한 마음. 네, 뿌듯하기도 하고. 아마 네티즌 시청자분들이나 팬들도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주연을 맡았던 영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협상이라는 영화에서 워낙
두 사람이 멋진 케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개봉한 협상이라는 영화, 손예진 씨는 아주 냉철한 협상가, 그리고 현빈 씨는 무기 밀매업자로 등장을 해서 아주 엄청난 그런 조화를 보여줬는데요. 열애설이 터지면서 당시 두 사람이 진행했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현빈 씨는 손예진 씨와 함께 연기를 했던 소감에 대해서 영화 특성상 상대 배우와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손예진 씨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듣고는 좋았다. 그리고 실제로 호흡을 맞춰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만족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렇게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호흡을 맞춰야 했지만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밝은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로도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현장에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어요. 의미심장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현빈 씨뿐만 아니라 손예진 씨도 이 현빈 씨와의 호흡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는데요. 네, 네. 현빈 씨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좋았고 실제로 함께 연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만족했다라면서 좋았던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배우가 협상을 어느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촬영 전에 또 따로 만난 적도 있다면서요? 네, 두 분 뭐 영화 출연 결정하고 이제 네. 뭐 두 분의 미팅을 가졌어요. 뭐 예. 따로 가진 건 아니고 영화사 사무실에서 이제 많은 분들 계신 데서 가지긴 했었는데요. 네, 네, 네. 보통 영화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함께 하잖아요. 그 리딩을 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의견도 서로 교류를 네,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요. 예.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예. 두 분 어느 정도 좀 친한 것 같고 예. 나이도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근데 두 분이 아직 말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현빈 씨가 워낙 좀 예의 바르고 깍듯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존댓말을 계속 한다 그래요. 그래요? 후배들한테도 말을 못 놓고 예. 그래서 손예진 씨랑도 아직 말을 못 놓는 사이라고 합니다. 아, 개띠 동갑인데 말을 안 놓고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손예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은 정말 친해 보이더라고요. 네, 손예진 씨 네. SNS에 올린 사진 저도 봤는데 네, 네. 뭐 현빈 씨 그 생일 축하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케이크를 앞에 놓고 뭐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서 함께 있는데 두 분이 뭐 함께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좀 기분 좋아지고 네. 두 분 또 워낙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빈 씨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주 돋보입니다. 네. 저희 손예진 씨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털털하고 성격이 쾌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말을 놓고 싶어도 현빈 씨가 말을 못 놓고 참 답답하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요. 이 두 사람의 평소 이상형이 궁금해집니다. 네, 손예진 씨가 라디오에서 이상형을 밝힌 것을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일단 소통이 잘 되는 남자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예진 씨는 보통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소통이 너무 잘 되는데 남자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소통의 벽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센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센스. 남성과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센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175cm는 넘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키는 상관없다. 그리고 자신이 외모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첫눈에 매력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고 성격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요. 성격이 최고예요. 네, 그리고 현빈 씨도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빈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의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예계 일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이 좀 불규칙한 생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여성이 적더라라면서 이 일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심이 넓은 여성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손예진 씨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누구? 전현무 씨. 전현무 씨가 대구에 KBS에서 근무할 때 네. 손예진 씨랑 소개팅을 할 뻔했었어요. 전현무 씨가요? 네. 근데 그 언니가 나와가지고 소개팅했다는 얘기를 이 전현무 씨가 항상 방송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는데 전현무 씨 안 만나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지금 뭐 서로 잘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튼 앞으로도 두 분 서로의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시고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터치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녀 의사와 열애를 밝힌 스타입니다. 네. 바로 주진모 씨의 얘기죠. 아유, 주말이 뜨거웠죠. 네, 지난 12일입니다. 주진모 씨가 10살 연하 미모의 가정의학과 의사와
스타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온라인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 미모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누구냐 또 네티즌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 굿모닝의 단골 출연자였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나오시는 분이죠? 네, 화요일마다 굿모닝에 방문하시는 바로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평소에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도 만나 뵙는데 왠지 만나는 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주진모 씨일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아주 바람직한 건 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진위를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아주 발빠르게 주진모 씨가 열애를 인정한 부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기자로서 이런 연예인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열애 소식에 바로 인정하시는 분들. 네. 일단 주진모 씨는 열애설 이후 바로 이 열애를 공식 인정했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주진모 씨가 열애 중인 것은 맞고 또 지인으로 알게 돼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라면서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반인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거 바로 밝혀졌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는 게 더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연예인들 그 열애설 나고 사실 사진까지 찍혀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열애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송송 코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진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열애설이 나면은 나는 이걸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공공연하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예전에 2016년 방송에 출연해서 주변 인물들이 결혼하고 뭐 아기 키우는 모습 보면서 결혼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누굴 만나게 되면 멋있게 발표할 거다. 기대해달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진모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진모 씨는 뭐 워낙 솔직하고 또 멋진 그 성격의 소유자고 또 배려도 할 줄 알고 예의도 바르고 막 이런 분이신데 주진모 씨만의 연애 철학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주진모 씨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연애할 때마다 이 여자다. 결혼을 목표로 진중한 연애를 해왔다라고 자신의 그 가치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오직 그 사람만 본다라고 해바라기 같은 이런 연애 스타일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목소리와 자신의 외모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뭐 터프할 것 같다, 상남자일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되게 부드러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자상하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신을 개그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반전 이미지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상남자 같지만 실제로도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상대에게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주진모 씨만의 연애 철학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두 분이 배우와 의사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일단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대본과 상관없이 좀 궁금한 점인데 아무래도 MC 김현웅 님이 좀 발이 넓고 주진모 씨랑 친하잖아요. 친분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출연자분이랑 주진모 씨도 그러면 그럼 이거 연결을 해주신 게 여기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취조하는 건가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났으니까 기사가. 그리고 워낙 두 사람이 뭐 이게 스캔들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가 밝힐 있겠네요. 수 있다. 아유,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던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기사가 터지고 제가 안 했다는 게 이게 나왔잖아요. 진실이.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저 이제 주진모 씨랑 워낙 잘 알고 그래서 주진모 씨가 혼자 있는 모습도 안 좋고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좀 만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제가 제안을 했었고 제가 근데 워낙 주변에 보다 보니까 또 출연하는 그 민원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자를 했죠. 주진모 씨한테 우리 프로를 한번 봐라. 봤어요, 우리 프로를.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서 식사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해서 여러 명이서 이제 만났죠. 둘만 만나면 부담스러울까봐. 또 주진모 씨가 막 성격이 활발한 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내가 조금 옆에서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 명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편안하게 이렇게 술 먹고 같이 또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친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제가 또 뭐 해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얘가 아닌 것 같아서. 주진모 씨한테만 가끔 제가 확인을 했죠. 가끔. 그랬더니 계속 잘 만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이제 제가 뿌듯했던 건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랬더니 형 덕분에 올해가 아주 행복하게 시작을 하네요. 이래서 나는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게 기사가 이렇게 터졌어요. 또 뿌듯하게 새해를 시작하셨네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나요? 그러네요. 정말 저는 매일 아침 같이 방송을 해도 전혀 몰랐죠? 같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이 무거운 남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들 이성이 없다. 찾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수혜정 아나운서 챙겨주셔야죠. 여기도 제가 찾고 있죠. 네, 근데 민혜연 원장님 같은 경우는 방송도 워낙 야무지게 잘 하시지만 외모가 또 너무 돋보이시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 엄친 딸입니다. 그렇죠. 민혜연 전문의. 네티즌들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별명이 있죠. 의사계의 김태희. 맞아요. 네, 요즘 뭐 스카이캐슬에서 못 가서 안달인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이게 또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네, 그리고 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활동하면서 뭐 굿모닝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필 오늘 조은배 기자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네, 빨간색을. 그렇네요. 비교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셨어요. DJ랑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 DJ분께서 굉장히 뭐 세상이 불공평하다. 선생님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질투가 나는데 관리 비법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체중이 얼마 안 나간대요. 굉장히 날씬하십니다. 그런데 뭐 근육량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살짝 요만큼 나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랑 단백질 챙겨 먹으면서 체형에 따라 노력 중이다. 이렇게 좀 관리 비법도 살짝 공개를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뭐 피트니스도 하시고 플라잉 요가에 골프까지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취미를 즐기고 있고요. 뭐 아름다운 외모에 정말 지식에다가 아름다운 몸매까지 가졌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주진모 씨 이상형이 뭐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 사람, 그다음에 키가 큰 여자, 그리고 다리가 예쁜 여자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딱 맞잖아요. 네, 민혜연 전문의 모든 것이 완벽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주진모 씨 얘기를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출연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또 한참 촬영 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는 2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해부터 일과 사랑을 다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남자답고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을 해오면서 이른바 센 캐릭터로 아주 강렬한 역할을 주로 맡았다면 이번에는 매주 스캔들이 쫓는 파파라치 사진기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 변신을 임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상대역으로는 한예슬 씨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자, 주진모 씨와 민혜연 원장의 사랑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민혜연 씨의 얼굴이 궁금하시죠? 내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연예터치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예터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휘말린 스타입니다. 이거 또 누구 얘기죠? 네, 가수 아이유 씨 이야기인데요. 지난 7일 오전이죠. 가수 아이유 씨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여서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불거졌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일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아이유 씨가 경기도 과천에 산 건물 지역의 GTX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 명단에 아이유 씨가 이름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유 씨가 작년 1월쯤에 과천동에 이제 45억 원을 들여서 3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작년 12월이었죠. 과천을 이제 3기 신도시로 선정을 하면서 이 GTX 노선 중에 하나가 여기를 지나가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아이유 씨 건물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한 매체 기사를 보니까요. 현재 뭐 이 건물 토지 시세가 69억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게 한 23억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아이유 씨 외에 또 이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유 씨의 건물과 토지 시세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유 씨가 이제 투기 의혹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단순히 한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투기냐 아니냐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티즌들은 혹시 과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같은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아이유가 어떻게 GTX 노선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인지 조사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여기엔 3만 명 가까이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유가 고위 관계자로부터 과천 개발 정보를 받아 투기했다라는 루머까지 돌아서 참 아이유를 속상하게 했는데 단지 1년 전에 과천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 외에는 사실 정확한 근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유 투기라는 이 문장이 이 글자가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면서 마치 정말로 투기를 한 것처럼 일파만파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아이유 씨 입장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유 씨는 일단 확실한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된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사실을 굉장히 확실히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아이유가 건물 토지 매입으로 투기했다라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전혀 투기 목적이 없다. 현재 해당 건물에 아이유의 어머니 사무실,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 아이유가 서포트하는 후배들의 연습실이 있고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이 건물 내부 지하 1층은 아이유 어머니의 액세서리 사업 사무실이 있고요. 2층에는 아이유 사무실이 있었고 네네네. 3층에는 작업실 5개와 연습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유 어머니도 딸이 후배들에게 이 연습실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아이유 씨께서 이 사무실 공개했을 때 팬들이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아까 화면에도 잠깐 지나갔었는데요. 네네. 그 팬들이 보내준 선물로 굉장히 그 사무실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누리꾼이 적었는데 예전에 보낸 선물 3개가 고스란히 있더라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네. 또 2017년도에 화관을 보냈는데 보통 이런 화관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뭐 댓글에 이제 현실 눈물 같은 표시도 했었어요. 이렇게 사진이 공개되고 나니까 그 아이유 씨의 팬사랑을 직접 느낀 그 팬들로 인해서 여론이 좀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항상 기사가 나오면 좀 섣부르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연예인 입장에서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 씨는 SNS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아무쪼록 마음고생이 많았을 아이유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동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연예인들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좀 바라봐 주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생활정보를 전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림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곽지연 산림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 신지연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테이크아웃 커피, 음료수 마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음료수 통이나 이런 것도 남겠지만 참 이 골칫거리가 빨대입니다. 맞아요. 이 빨대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이 플라스틱,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사람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예, 빨대 어떻게? 아니 근데 하세요? 정말 아깝긴 아까운데 그걸 마땅히 가지고 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집에 갖다 놓으면 그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짠돌이 조영구 씨도 그건 버려요. 그건 정말 재활용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재활용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막상 또 이게 버리려고 보면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 빨대는 플라스틱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고 버리자니 양심적으로 가책도 느껴지고 아깝기도 하고 쓰자니 쓸 데가 없고 놔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맞아요. 야, 이런 골칫거리가 빨대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집에 아마 안 쓰는 빨대 언젠가는 쓰겠지 싶어서 거의 모셔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빨대가 그냥 버려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주 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살림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놀랍습니다. 빨대가 살림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빨대의 재발견, 안 쓰는 빨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빨대 활용법이라서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활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네. 자, 하나하나 가볼까요? 네. 먼저 집에서 요즘 이런 후드티 많이 입으시죠? 후드티. 네. 예. 좀 입기도 편하고 따뜻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또 후드티인데요. 네. 입을 땐 좋은데 좀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네. 이런 끈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끈 한 번 빠지면 저는요 후드티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에서는 반바지만 입거든요. 네. 반바지가 그게 그 여름철에 수영장에서 입는 사각 그 반바지 네. 있잖아요. 거기도 끈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요 진짜로 애들이 잡아당겨가지고 빠졌는데 와 황당해지더라고. 이게 쭉쭉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포인트인데. 겉으로 동일한 적이 있는데. 겉으로. 다시 넣기가 발달하시다. 어려워요. 네네. 근데 그냥 빨대 하나만, 집에 굴러다니는 빨대만 있으면 이 후드티 이게 가능하다고요? 끈 아주 손쉽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드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 고무줄 바지,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복들도 역시 끈 빠지기가 쉬운데 네. 그 끈을 아주 빨대만 활용해서 손쉽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빠지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빨대를 이용해서. 네. 준비물은 아주 네. 단순해요. 이렇게 빠져있는 끈, 그리고 빨대하고 가위. 네. 테이프, 오. 그리고 빨대. 스카치 테이프. 네네.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예, 되거든요. 예.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빨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크기는 뭐 마음대로 빨대 이 끈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세요. 한 5, 6cm 정도도 괜찮고요. 좀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길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한 10cm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세로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네, 거기다 혹시 줄을 넣나요? 맞습니다. 끈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벌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에다가 오. 크기가 또 잘 맞네요, 또. 그쵸. 예. 근데 뭐 이렇게 근데 빨대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끈 굵기에 맞는 빨대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뭐 요구르트 빨대 같은 것도 너무 얇으니까. 너무 예. 얇으니까 끈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먹을 정도? 네, 한 요 정도 아니면 더 두꺼운 것도 괜찮고요. 이 정도 끈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안에 이렇게 이 상태로 집어넣다 보면 밀리겠죠. 빠질 수가 있어요. 결국엔 빨대만 나오고 끈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빨대 빼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프로 한 번만 더 고정시켜주세요. 네. 테이프를 활용해서 네, 한 번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필요했구나. 네네네. 예.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쪽에다가. 고정해 볼게요. 네. 네. 돌돌돌돌 말아서. 네네. 잘 나오게끔 네. 한번 해주시고요. 위쪽에도 한번 튼튼하게 해주시면 더 좋으니까. 왜냐면 이게 정말 빨대만 나오고 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꽉 힘을 꼼꼼하게. 준 다음에 꼼꼼하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사실 끈이 좀 흐물흐물한데 뭔가 고정대가 되겠어요. 그쵸. 예. 끈이 이제 흐물흐물하니까 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오핀으로 넣어주시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네네네. 이 빨대가 잘 잡히고 딱딱한 이거 그렇죠. 만져보세요. 네. 아, 그러네요. 플라스틱이라서 쑥쑥쑥 밀어서. 쑥쑥 밀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좀 더 길게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옷의 그 어떤 형태에 따라서. 네네. 아, 조금 굵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끈만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저는 실패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아유, 그건 예. 못해요. 이게 그 제자리에서만 계속 네네. 맴돌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진짜 뭐 한 정말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정도? 이런 예.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제 경험담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줄파진 경우 꽤 많거든요. 이렇게 쏙 나온다. 나왔네. 금방 나오잖아요. 아이고 반갑다 빨대야. 색깔도 예뻐가지고 눈에 확 꺼내주세요. 띄네. 네. 어. 꺼내주시면 간단하게. 그러네. 와, 네. 그리고 네. 나선 요거는 야. 그냥 이렇게 빨대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드티 살렸네요. 겨울에 이거 후드티는 네네네. 쪼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운 날 이거 포인트인데. 매야지,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 네. 방법. 집어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정말 넣으실 수가 간단하네요. 아니, 집에 사실 후드티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그러네. 다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예. 예. 아이고 영구형 이제 빨대 이것저것 막 자르고 다니겠네. 예. 빨대 버리면 안 되겠어요. 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대의 재활용. 네. 먼저 후드티에 후드티. 네. 빠진 끈 네. 줄을 끼우는데 쓰셔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팁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케이블 충전시키다 보면 네. 케이블이 조금 너덜너덜해지면서 금방 고장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야, 거예요. 이거 우리 집 얘기를 다 가주셨네? 네. 저도 저희 그래요. 충전기가요. 고장난 충전기가 한 3개인가 4개인가를 저는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끈이 이렇게 끝부분이. 꺾이거나 해가지고 맞아요. 네.
촉불량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연결 부분이 굉장히 잘 끊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거 하나만 잘못돼도 다시 사야 되니까 그쵸. 비용이 그러니까 정말 아깝잖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예.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정도 됐다가 안 돼 있어요. 충전 하나도 안 되죠. 네. 맞아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 모두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것만 있으시면요. 그 충전 케이블 아주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지 공개해 드릴게요. 아, 어떻게 할까 이번엔? 네. 이거 이거 뭐예요? 네. 빨대 물컵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기 물병. 예. 이거 저희 집에 많죠. 네. 아기들 있는 집은 다들 이 물병 한 2-3개씩은 그럼요. 여러 개 네. 가지고 계실 네. 텐데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기 물병도 보시면 그 빨대가 있는데 조금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죠. 네. 근데 네. 일반 빨대와는 조금 더 다르게 튼튼한 실리콘 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분리가 돼요. 네, 세척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애들 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잘 돼요. 네. 이걸 활용해서 케이블을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 위쪽에 있는 부분, 실리콘 부분? 네, 실리콘 부분을 일단 빨대 단단하니까. 부분을 빼주시고요. 예. 이 부분이 이 빨대가 굉장히 실리콘이 튼튼하고 왜냐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부드럽기도 씹으면서 하고요. 물을 먹기 때문에 튼튼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케이블은 보시면 항상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요. 맞아요, 끝부분. 맞아요. 네, 예. 끝부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또 벗겨져가지고 안에 전선도 보이고요.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경우들도 예. 있잖아요. 맞아. 그 부분이 많이 꺾여. 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빨대 크기가 길이가 맞지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요 정도 생각해 주시고 잘라주세요. 한번 네. 가위로 한 요 정도였으니까 요 정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이들 그 물병을 다 쓴 다음에 네, 이긴 네, 거죠. 그렇죠. 요거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경우. 네. 저 신재현 씨 물병 같은 경우에 진짜 이제 많이 애가 많이 컸으니까 네. 다 버렸겠지만. 아니 근데 사실 몇 년 동안 못 버리고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예, 혹시나 또 쓸까봐. 이거 안 또 남거든요. 다른 데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다 사실 못 버렸는데 주거든요. 네. 세상에 정말 이렇게 저희 쓰이네요, 집에도 이 정말. 물병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이 빨대 정말 아깝기도 해서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요. 보시면 케이블 이렇게 쏙 아니, 완전 들어가는 맞춤형이네요, 진짜. 네.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꼭. 네, 그쵸.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그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네. 끝에가 이렇게 꺾이는 걸 좀 방지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미 전선이 다 벗겨져서 보인다. 그럴 네. 때는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해 주지 마시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 좀 튼튼한 케이블을 준비하셔서 그때부터 보호해주는, 예방해주는 역할로 미리 그렇죠. 이렇게 씌워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이미 거예요. 벗겨져 있는데 계속 쓰면 이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때는 보호 경우는 케이블 구매를 하셔야 어쩔 수 없이 되겠죠. 바꿔야죠. 네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시면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활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대 종류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디에 쓰느냐가 결정이 네.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좋을 것 자, 같아요. 다음은 또 뭡니까? 네, 세 번째 이제 빨대를 활용한 팁인데요. 세 번째 팁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 냉장고 안에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시죠? 지퍼백. 네, 지퍼백. 네. 식재료 보관할 때 지퍼백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식재료 넣으셔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먹을 것도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게 좀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공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상할 수도 있고요. 또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기 때문에 마찰이 되면서 냉장고 냄새도 좀 쉽게 뵐 수 있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재료 같은 경우는 진공팩으로 맞아요, 이미 맞아요. 포장이 돼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우리가 진공팩으로 포장해 놓잖아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는 네. 이게 가정용 이게 진공 포장기를 또 판매를 팔죠. 따로 하는데요. 팔죠. 그것도 또 돈을 주고 만만치 구입을 해야 않죠.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게요. 가격이 더 들죠. 네. 설마 네. 지퍼백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가 있나요? 네, 빨대 하나만 있으면 진공 상태로 보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먼저 식재료가 보여드릴게요. 네. 식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빨대 하나 준비해 주세요. 거기다 꽂고? 네. 네네. 꼽고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닫아주실 발상의 때 전환이네. 네. 빨대 이게 될까요? 크기만의 공간만 남겨두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딱 닫은 다음에 그걸 공기를 빨아서 진공으로 빨으면 되죠. 내가 진공 청소기다 생각하시고요. 한 번에 빨아주세요. 이거 진짜. 진짜 되네요? 오. 이 상태로 해서 바로 딱 끝에 공기에 닫아버리면. 들어가면 진공이 아니, 돼요. 폐활량이 워낙 아니, 크신가 봐. 쭉. 아니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을 왜 못했지? 네네네. 오. 신재훈 씨도 한번 해보시죠. 사실 근데 별게 저는-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폐활량이 큰 네네. 편은 아닌데, 에이 이 정도는 빨죠. 이 정도 네. 잘 될까요? 예. 식재료들 이렇게 네. 해서 이 정도는 빨 빨대가 수 있는 있지. 상태에서 네. 예.
네, 그리고 얼른 그리고 빼냅니다. 빨리 빼야지. 네, 놔두면 빼내면서 동글가지고. 닫아주세요. 빼고 바로 고기를 닫아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또 실수로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후 내뱉지는 마시고요. 안 되겠죠. 네.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은 방울동을 방법이다. 실제로 이거 진짜 해봐야 완벽하게 되겠다. 진공 상태가 됐어요. 네. 이거 내가 보니까 폐활량이 꽤 크신 분이 빨아당겼네. 네네. 그러네요. 아니 하다 네. 보면 폐활량 운동까지 될 것 같아요. 쫙 달라붙었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금방 되거든요. 이렇게 네. 식재료들 넣어주시고 네. 아니 이렇게 그래도 해놓으면 토마토도.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아니 뭐 이거 남편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 확 쭈그러들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팁이 있네. 네. 요 끝에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렇게 여기를 다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가운데 다는 게 훨씬 편하겠네. 끝에다 하면 이게 못 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여기서 입으로 어이구. 기계가 하는 것 같아요. 금방 되죠? 와, 진짜 기계 묻지 않으신데요? 어머 세상에. 너무 잘 된다. 알고 보니 내가 진공팩이었어. 아니 이렇게 놓으면 냉장고 안에서 자리도 안 차죠. 이거 봐요. 공간이 없어요. 딱 달라붙었어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놓으면은 이 공기층이 다 없어져가지고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보관 기간도 훨씬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죠. 네. 아이고 우리 아내가 안 봤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좀 와서 이거 좀. 나보고 계속 부르라고 하면 어떡해. 나보고 계속 빨아당기라고 하면 어떡하지? 폐활량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네 요거 방법 진짜. 심플한데도. 네. 자 다음 또 뭡니까? 네, 그리고 또 하면 그 다음 할수록 방법. 재밌는데 이거? 재밌네요. 이거 빨대 이렇게 많이. 네, 빨대가 워낙 집에 많기 때문에 네. 활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집에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스낵, 과자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여러 개 사오니까 이런 게 정말 너무 많고 또 나중에 먹다 보면 눅눅해지고. 눅눅해지고. 맞아요. 저 최근에 홈쇼핑에서 15봉지 주는 거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질리더라고. 그 바삭바삭 있잖아요. 네. 그걸 샀는데 네. 와 이걸 뭐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샀는데 질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몇 개 뜯어 먹다가 맛도 5가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한번 먹고 나면 그죠. 아 이거 골칫덩어리인데. 너무 눅눅해져요. 이게 문제. 보관 어떻게 해야 되나. 눅눅해지는 게 이거 혹시 진공처럼 빨아당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역시 빨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눅눅해지지 않게 과자 먹다가 남은 거 잘 보관하는 방법. 빨대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궁금하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작은 빨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조금 더 큰 빨대예요. 네. 이렇게 이거는 버블티 버블티 같은 거 드실 때 흔히 빨대. 네, 커피숍에서 나눠주고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스무디 같은 거. 스무디 맞아, 같은 거 맞아. 드실 때 네. 아이들 많이 먹거든요. 그럼 그것도 버리기 아까운데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를 버블티 같이 이렇게 좀 두꺼운 빨대를 세로로 한번 쭉 잘라주세요. 네, 이것도 세로로 한번 쫙 잘라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자 봉지 있죠? 예. 그다음은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과자를 잠깐만. 준비해 주신 그걸로 다음에 말고 혹시 네, 요걸로 이제 빨대가 2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렇게 말아주는 용도. 말고 네. 그 위쪽을 저 큰 빨대로 덮어서 고정시키는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요걸로. 빨대 그래서 네네. 2개가 필요하구나. 필요합니다. 밑에가. 잘라놓으시고. 이거 보니까 저거네. 재본할 때. 네. 마지막에 그 스프링 한 다음에 딱 덮는 커버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밀봉해 주시면요. 여기 공기층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이 상태로 과자들 쫙 세워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보관이 괜찮네, 가능하고. 이것도. 이게 밀봉 집게 같은 거 따로 또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구매해야 돼요. 맞아요. 밀봉 집게는 그리고 구매해도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끝에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찝어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빨대로 하면요, 버려지는 빨대로 이렇게 밀봉 집게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깔끔하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훨씬 같아요. 좋습니다. 예. 아이고, 요 새우가 편안해 보인다. 정말 오늘은 땅만이야. 박지연 전문가님을 안아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니, 이게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야, 저런 것까지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요. 이럴 만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의 발상의 전환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팁도 바로 네. 알려드릴게요. 또 있나요? 네, 있죠. 많죠. 그 다음 팁은요. 이제 뭐 신재훈 씨나 최혜정 씨나 여행 가실 때 네. 가장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는데 왠지 많이 안 제 쓰실 것 같아요. 아내가 이거 챙기는데 엄청 시간 걸립니다. 화장품. 화장품. 근데 또 안 세면도 자, 공감하세요?
난감하시죠? 네, 안 가져갈 수가 없고. 맞아요. 사실은 종류도 많고. 여행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샘플 같은 거를 항상 모아둬요. 근데 꼭 여행 가려고 짐을 싸다 보면 그게 없어요. 맞아요. 없어서 네. 그냥 그 원래 쓰던 화장품 통들을 다 또 넣잖아요. 그 여행 가방이 또 이만큼 돼가지고. 맞아요. 아, 사실은 정말. 그런 부분을 네. 남편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쵸. 밖에 가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안 아내들 돼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 또 다 튜브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적 아. 있어요. 딱 터지고. 예. 네. 그거 다 세가지고 넣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네. 꼼꼼하게 챙기니까. 이 빨대만 있으시면 훌륭한 아주 여행 이걸 어떻게 쓸까? 화장품 빨대로. 케이스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 네, 아주 단순합니다. 빨대와 이번에 필요한 거는 고데기예요. 어머. 와. 고데기. 네, 열을 가한 고데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려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약간 일단은- 두꺼운 빨대가 필요하겠네요. 네, 두꺼운 빨대도 되고요. 이렇게 얇은 빨대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네. 부피에 화장품을 넣는 양이 좀 적으면 아, 얇은 빨대를 하루 가는 사람. 하셔도 되고요. 며칠 한 일주일 가는 네, 사람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는 뭐 우리 그 아이크림이라든가 네. 에센스 같이 이렇게 양이 많지 않은 거 있죠. 에센스 딱 좋네요. 이런 예. 거는 이렇게 얇은 빨대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꺼운 빨대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샴푸 네. 같은 거. 일단은 아. 양쪽 중에서 한쪽을 막아야겠죠. 네, 막아주세요. 아, 그거를 네네. 고데기를 네네네. 이렇게 딱 붙을까? 고데기로? 오. 이게 열을 가해서 아, 너무 고데기가 엄청 오랫동안 뜨겁구나. 네네. 하면은 눌러붙을 수 녹아버리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녹아버리지 온도가, 않게끔 예, 네. 100도 이상도 네. 설정이 돼요. 야. 네네. 그러면 아, 이게 네. 막아져요. 막아지거든요. 부분이. 밀봉이 오, 됩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아니, 고데기가 저렇게 네. 뜨거운 거야.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고데기를 활용할 때는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네. 그럼요. 진짜 이렇게 뜨거운 거네, 고데기가.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잘 조절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조정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이게 지금 많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네. 덜 뜨거워졌을 때는 초기 하는 게 낫겠네. 네네네. 이렇게. 어. 지금은 여기를 잘라줄게요. 네. 잘라주고 이게 아까 할 때는 이 정도로 뜨겁지 않았어요. 이제 열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로만 살짝만 해주시고요. 네. 밀봉을 해주세요. 한쪽을 네. 좀 예쁘게 잘라줄게요. 네, 밀봉을 해주시고요. 이제 화장품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원하는 됩니다. 네,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뭐 에센스나 네. 이런 것들을 어. 한쪽으로 그러네.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도 있으니까 네네. 넣기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빨대로 쭉 넣은 다음에 사실은 케이스 하나에다가 야. 요거만 또르르 담으면 네네. 부피가 화장품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넣어주시고요. 가져가는 거를 하나로 네. 한 통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또 반대쪽을 다시 한번 막아주세요. 아, 밀배를 하네요. 네. 예. 이건 어차피 거기 가서는 네. 요거 다 쓸 양이니까 네네. 그죠? 다 쓴 다음에 버리고 오면 되잖아요. 버리면 빨대는. 되네요. 네, 위쪽은 조금 더 막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를 가위집을 칼집으로 한 번만 살짝만 내주세요. 왜냐면 요거 내주면 갔을 때는 또 가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맞아. 잘 쉽게 손으로 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딱 뜯을 수 이렇게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절취선처럼 네네네.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해주시면 거예요. 돼요. 네, 네, 그리고 네, 얇은 걸로 많이 활용하시면요. 얇은 것도 얇은 빨대도 살짝만 해주시고요. 좀 적은 양일 네네. 때. 적은 약일 때는 네. 살짝만 밀봉을 해주세요. 네네네. 네. 요거는 제가 온도에 봤을 따라서 때 따라주시면 돼요. 네. 배우셨으니까 네네. 이게 얼마나 쉬운지 신재현 씨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죠? 제 약간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시고 이분이 또 손이 야무지거든요. 손이 그래요? 제가 야무지진 않고요. 야. 여기다 넣어주셨고 네네. 이제 네네. 반대쪽을 막아주시면 네. 돼요. 요걸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 이게 잘. 네. 살짝만. 네. 많이 열이 가해져서 살짝만 아. 해도 되더라고요. 오, 돼요. 네네. 돼요. 이렇게 해서 네. 막았어요. 네네. 예. 막고 나서 네. 가위로 살짝만 가위로 찝어주시면 조금 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여행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면은 안 나중에 되니까. 사용할 안 세죠? 때는 네. 네. 조금만 네,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다 막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 빨대는 대신에 제 생각에 이렇게 색깔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별로. 기분 좋겠다. 색깔별로 여행지 하거나 가서. 투명하면 예. 이제 그게 뭔지는 아니까. 아닌데 아. 뭘 넣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는 거를 그쵸. 색깔별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인펜 같은 거, 네. 이런 거, 구별을 네임펜 좀 같은 걸로 해야 좀 되고. 써가지고 네. 구분을 해서 하나의 통에다가 쪼르르르 이렇게 담아서 네네. 그걸 들고 가면은 네. 사실 요만한 사이즈 하나면은 여행할 다 동안에 쓸 수 있는 끝나네? 모든 화장품이 아. 정리가 되니까. 네.
괜찮네. 네. 이것도. 뭐 화장품도 고민이긴 한데 네. 사실 주부들이 여행 갈 때는 양념들도 고민이에요. 뭐 설탕이나 고춧가루나 맞아. 후춧가루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그걸 또 통째로 들고 갈 수는 없고 어디다가 그렇죠. 우리 왜 담아갈까? 일회용 그 갔었는데. 설탕 같은 거 네. 넣는 포장지처럼 네네. 그건 이제 그렇게 포장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종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밀봉 막아주시고요. 네네네. 아까 전에 그 고데기로 다시 막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뭐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주세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와, 이거는 식으로 눈에 딱 넣어주시고요. 보이네요. 네. 그러네. 투명하니까.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역시 위에를 잘라서 한번 또 고데기로 열을 가해서 막아주시면 가져가면. 됩니다. 네. 야, 이거 정말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부피가요. 거의 뭐 10분의 1? 막 그 정도로 확 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또 하나 있어요. 야, 오늘 뭐 빨대가 여기저기 다. 이거는 너무 알차네요. 정말 단순한 방법인데요.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셨다 아니면 식구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다. 젓가락 찾죠? 네. 젓가락 짝을 찾는데 또 시간이 엄청 오래 아유, 걸립니다. 맞아요. 아우, 저요, 정말 그죠? 손님 오면은 이거 짝을 사실은 막 찾느라고 시간이 다 걸려가지고 네네. 맨날 세팅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네. 같은 짝을 한 종류만 사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살림이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많이 네,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4벌만 뭐 2벌, 3벌 이렇게만 준비했다가 네. 손님 오면 또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쵸. 다르거든요, 짝이. 네네. 그럴 때도요, 이렇게 빨대 활용해 주세요. 빨대를 한 1, 2cm 정도로 네. 작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새 젓가락을 그냥 끼워? 네, 사실 이렇게 끼워서 와, 너무 오, 많다. 너무 예뻐요. 그러네.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네. 종이 있죠. 네. 종이를 얇게 해가지고 또는 냅킨 같은 거에서 이렇게 돌려서 예. 이렇게 말아가지고 네. 끝에를 꼬아서 그냥 해놓은 경우 네, 봤어요, 네, 제가. 맞아요, 맞아요. 음식점에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훨씬 예쁜데요? 아니, 그건 되게 귀찮아요, 또 일단. 귀찮고 젖고. 종이로 이렇게 예. 하려면 되게 귀찮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너무 유용한 네, 팁이에요. 그리고 예. 아까 전에 스무디 빨대 있죠? 버블티 네. 빨대는 이렇게 좀 두꺼운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있어요. 나무젓가락도 이렇게 놔둬서 어머, 그거를 너무 해주시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금방 찼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손님상 위에 올려도 네. 전혀 보기 어색하거든요. 싫지 않죠. 네, 아예 보기 예, 싫지 본인이 않거든요. 빼서 먹으면 되니까. 네. 야.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수저통에다가 넣어놔도 넣어놨다가 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손님 네. 오면은 바로 빼서 네, 세팅해주고. 네. 그러니까. 괜찮죠? 네. 너무 좋은. 식구끼리도 자기가 먹는 수저가 따로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자기 거 딱 해가지고 표시해놓고 이것도 편하겠네. 이제는 빨대 다 쓰고 나서 바로 네. 버리지 말고 잘 헹궈서 건조까지 했다가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버리지 괜찮을 것 마세요.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신지연 씨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빨대가 이렇게 유용한지 정말 몰랐고요. 네. 이제는 버리지 말고 다 죄다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유용하게 한번 써보려고요. 대신에 조영구 씨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없는 빨대까지 다 주워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정말 그 별거 아닌 네. 예, 그런 팁이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네요. 예, 버릴 만한 빨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웅의 굿모닝 1월 14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